난 너무 괴로워. 이 삶은 너무 괴로워. 스트레스 받지 말지 뭐. 이런.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렐라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때 정체기 정말 많이들 겪으시는데요. 우리한테 왜 정체기가 오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정체기가 오는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 중에 갑자기 정체기가 왔거나 아니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오늘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대사증후군, 절식이나 반복적인 다이어트로 인해서 혹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알지 못했던 음식에 의한 알러지 반응. 세 번째,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이렇게 크게 3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대사 저하인데요. 대사 저하가 오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가 대사가 낮고, 나이가 젊은 친구보다는 나이가 있는 분들이 대사가 더 낮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나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정체기가 금방 온다, 살이 잘 안 빠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사증후군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해 오셨거나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하셨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잦은 다이어트를 진행해 오셨다면 보통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손상되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냥 한 세포 기관이에요. 무튼 그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사증후군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만약에 저는 다이어트를 이렇게 반복해오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유전일 경우가 굉장히 높고요. 혹은 이전의 식습관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이거나 탄수화물 중독 혹은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인슐린이 굉장히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사증후군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면 아무리 다이어트식을 섭취해도 인슐린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정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당 섭취를 줄여주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당 섭취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쉽게 오해하고 먹게 되는 게 과일이죠. 과일은 안전할 거니까 괜찮아 하고 먹어주는 그게 인슐린을 계속해서 치솟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잦은 다이어트로 인해서 대사가 많이 낮아지신 분들이라면 잠시 동안은 새끼를 잘 챙겨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언니 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새끼를 다 챙겨 먹으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경험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대사가 낮아봐서 아는데 그때는 하루에 주스 3잔 먹는데 하루에 500칼로리도 안 되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나는 정말 적게 먹는데 살이 안 빠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잘 먹어줌으로써 몸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새끼를 충분히 드셔주세요. 네, 그 다음은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알지 못했던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입니다. 보통은 알러지 하면 이렇게 눈이 가렵고 몸이 가렵고 재채기 나고 이런 것만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증량, 그리고 붓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뭐 했다고 이렇게 붓지? 싶어서 잘 짚어보면 어제 먹었던 식단 중에 저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의 재료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언니 저 계란만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 달걀이랑 우유가 한국인들한테 나타나는 대표적인 알러지 음식인데요. 보통 이제 동양 사람이라면 흔히 나타나는 알러지 식재료가 달걀, 유제품, 우유, 마늘, 그 다음에 히스타민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 예를 들면 뭐
고등어나 돼지고기 등이 있겠죠. 그래서 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나 뭐 먹었더니 오늘 계속 화장실 가네, 나 오늘 계속 설사하네,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알러지 반응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음식 식재료에 대한 특정 알러지 반응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뭐 재채기나 가려움 뿐만 아니라 몸무게 증량, 그다음에 몸무게 다이어트 정체기, 만성 피로, 소화장애, 복통, 설사, 발진 등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요, 일단 의심이 가는 식재료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계란, 뭐 콩, 뭐 이렇게 생선 해서 제거를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추가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내 몸에 테스트한다고들 하는데, 뭐 계란도 흰자 따로 먹어보고 노란자 따로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알러지 반응이 있는 음식이 어떤 것인가 하고 찾아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기능의학병원에 방문하셔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알러지 검사 비용은 조금 나갑니다. 그래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음식이 맞고 어떤 음식이 맞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왜 아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아토피라든지 뭐 어디가 계속 가려웠다든지 계속 설사를 했다든지 이런 원인들을 조금 찾기에 수월하시고, 또 다이어트가 안 됐던 분들, 나는 왜 식단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가? 나는 왜 정체기가 이렇게 오는가?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스트레스나 강박, 수면 부족의 이유인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수면은 정말 기본적인 기본 요소잖아요. 기본 욕구이고, 인체는 잠을 통해서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가 치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우리 몸에 회복이 일어나야 할 부분을 충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대사를 이용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수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강박은요, 우리 몸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일으키는데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안 좋아요. 먼저는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불면증을 일으키고요. 몸을 비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의 밸런스와 균형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는데 혹은 적게 섭취했는데도 인슐린을 분비시킨다든지 이런 호르몬계를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면 제가 어떻다 그랬죠?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식단을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일찍 주무시라고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강박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결 방법으로는요, 마음의 평안,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혹은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에게 상담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웃어보는 겁니다. 저도 말하면서 조금 민망한데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웃으면 근심 걱정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렇게 울상을 하고 우울하게 지내면은 우울함이 더 몰려오고 나를 덮고, 나는 계속 그 멜랑콜리한 감정을 느끼고 우울함과 스트레스, 난 너무 괴로워, 이 삶은 너무 괴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계속 웃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 스트레스 받다가도 아니야, 근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스트레스 받지 말지 뭐. 이런 생각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좀 민망하네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웃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 중에 정체기가 오는 이유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는 지금 한 100여 분과 함께 다이어트 챌린지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4분만 뽑아서 챌린지를 하려고 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어쩌다 보니 100분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과 카페에서 매일매일 식단 일기를 주고 받으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그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식단의 일주일이 끝나고 50기쯤에 제가 이제 정리해서 그 피드백의 후기와 그리고 100명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카페로 공개하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